안녕하십니까. 서상록철학원 원장 서상록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인데요.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거 포항도 아주 열기가 후끈합니다. 저는 좀 더워도 가급적이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 좀 옛날 생각해가지고 견디는 그런 필인데요. 선풍기로서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곡선도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좀 쌓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위를 좀 덜 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과천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서울에 오지 않고 풍수를 볼 수 있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알았지 하는 그런 느낌, 뭔가 들킨 느낌. 사실 가능하거든요. 물론 현장에 풍수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게 가장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멀리서도 한 100%는 아니지만 80%에서 한 90% 정도는 충분히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결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개인 신상 보상 주소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렇게 주소를 치면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형이 눈에 딱 보여요. 그러면 방위가 나오고 도로와 좌우 앞뒤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것만 알면 거의 한 70~80%는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이거든요. 특히나 양태 풍수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다 할 수 있는 이 현공풍수라는 게 있어요. 이 현공풍수는 뭐냐면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에서 집을 짓거나 길을 낼 때 또는 공장을 지을 때 거의 이 현공풍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도율이나 공실률이 적다 그래요.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 현공풍수를 배워가지고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릴리언 투라는 분은 비즈니스에 이 현공풍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시고 이 현공풍수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책도 쓰시고 현공풍수 강연을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터넷에 릴리언 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분은 여성 비즈니스 분입니다. 이 현공풍수는 사실은 하도라는 게 있어요. 주역에 보면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는데 그 낙서를 채로 해가지고 부궁도가 나옵니다. 그 부궁도, 구성학의 어떤 부궁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현공풍수라는 이론이 아주 양택 이론으로 정립이 됐는데요. 지금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서는 이 현공풍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이 풍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아직 좀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그런데요.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이 공부를 했는데 주위에서 모르니까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너무 앞서가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나 또 배워놓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주역에도 군자 진덕수업 욕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은 때에 미치기 위함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때가 되면 다 쓰인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 주소를 딱 보니까 축자미향이 나왔어요. 축자미향을 방위적으로 보면 현공풍수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왕산왕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은 뭐냐 하면 인물이고요. 향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향은 재물도 되고 돈도 된다는 뜻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분이 사주적으로도 지금 아주 대운의 흐름도 좋고요. 10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좀
부채도 좀 있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분 사무실 틀을 다 봤습니다. 사무실에 그 힐자리를 잡고 그 사무실 책상 배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좋은 그런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다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이후부터 굉장히 바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모친 집을 산다고 해서 제가 또 가서 풍수도 보고, 이번에는 또 본인이 또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또 저한테 이렇게 풍수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게 제 참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일로 전화 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지도를 띄워가지고 축자미양 방위를 딱 이렇게 입력해 놓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방위를 얘기하기도 전에 축자미양이라고 본인이 벌써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공부를 하셨거나 저하고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축자미양은 왕산 풍수용어로 왕산왕향이라 해서 뒤가 높고 앞에 도로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방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이 총 풍수에서는 그 24방위가 나옵니다. 이 나침판을 보시면 이걸 캐철이라 하기도 하고 나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요 방위와 방위 사이, 방위와 방위 사이 3도의 방위가 걸리면 공망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도 공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공망이면 남편 복이 없거나 남편이 무능력하거나, 남자 입장에서 재성을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 여자 복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관이 공망이면, 관은 명예인데요, 성질이 잘 안 된다거나 명예복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풍수에서도 이런 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그 방위와 방위 사이에 3도, 거기 딱 걸리면 공망이 되면 뭔가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많은 그 임상을 통해서 제가 기록을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축자미양 8운에 아주 좋은 방위를 잡았는데요. 공망이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조만간에 다시 서울에 한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SNS도 배우고 블로그도 쓰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배워 놓으니까 이렇게 또 직접 가지 않고 멀리서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렇게 풍수도 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모쪼록 사주가 조금 좋지 않고 운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풍수적으로 좋은 방위와 좋은 힐자리를 찾고 또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배치를 잘 하면 그 사주의 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을 바꾸는 것을 개운이라고 하는데요. 개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에게 좋은 색상의 옷을 입는다든지, 좋은 숫자를 그걸 휴대폰 번호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부적을 쓴다든지. 철학에서는 붓을 하지 않습니다만 무속에서는 주로 뭐 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운의 가장 큰 그 핵심은 저는 풍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것은, 본인 사주는 본인이 잘 돼도 본인이 잘 되고 못 돼도 본인이 못 되지만, 이 풍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묘터 같은 경우는 한 집안 전체가 거기 길흉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터나 이 집터는, 집터 같으면 그 집 식구, 가족들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요즘 또 융합의 시대지 않습니까? 동양 철학도 사주가 운이 좋지 않으면 풍수적으로 그것을 커버해서 그 사람의 운의 방향을 좋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10여 년 전부터 공부할 때 주역과 풍수와 사주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사주 하나만 해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주역과 풍수까지 하니까 진짜 굉장히 벅찼는데, 그래도 이게 정진의 힘이랄까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임상을 하면서 그게 캐리어가 쌓이니까 그때 좀 힘들었지만 내가 공부를 하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보다는 끈기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꾸준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셔서 모쪼록 좋은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잘 나십시오. 서상록 철학원 원장의 풍수 이야기였습니다.